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2년 여름 함흥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우리말로 대화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경찰은 취조 결과 여학생들에게 민족주의 감화를 준 사람이 서울에서 우리말 사전 편찬을 하고 있는 정태진임을 알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5일에 정태진을 연행, 취조해 이 단체가 학술단체로 위장하여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백을 강제로 받아내어 회원들을 검거하였다. 네,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 회원들을 검거한 사건, 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일제히 그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그 민족 말살 통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죠. 조선어 학회 사건. 이게 이제 194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역시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딱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네 번째 줄에 있죠. 우리말 사전 편찬을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말 사전 편찬. 우리말 사전 편찬하면 역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학회거든요. 그 조선어학회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이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런 또 이 국어 학술 단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은 공부하셔야지 또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되었을 때 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제강점기 때의 일제강점기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국어 연구 단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리된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907년도에 만들어진 이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문연구소 보이시죠? 그렇죠? 이 국문연구소는요. 이 대한제국 말기 때 바로 1907년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한일 병합이 되기 전이거든요. 이때 이제 대한제국 그 학부 안에 이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여기 이 연구소에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제 주시경 선생, 국어의 이제 또 뭐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바로 이 주시경 선생과 이제 지석영 선생이 있습니다. 뭐 지석영 선생 같은 경우는 국어학자이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또 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서양으로부터 이제 종두법을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종두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염병에 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또 열어주신 분이 또 지석영 선생.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문연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국어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걸 제정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문의 정리와 뭐 국어의 뭐 새로운 이해 체계를 확립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국문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국어 연구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의 뭐 출제 빈도가 아주 적다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어 연구단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 단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제 조선어학회인데요. 그 조선어학회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어 연구회도 한번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조선어 연구회는요. 1921년도 일제히 문화통치 시기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또 국어 연구 단체입니다. 이것은 이 조선어 연구회는 국문연구소를 계승을 했습니다. 계승을 하고요. 한글을 보급합니다. 한글을 보급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제정했냐면요. 각야날. 우리가 이제 한글 할 때 이제 뭐 각야, 거교, 고교, 구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각야날이라 그래가지고요. 1926년도에 각야날을 제정합니다. 2년 뒤에는 그 이름이 한글날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한글날 10월 9일. 바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요 휴일로 다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한글날을 제정했던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정리한 부분에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예,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했다라고 이렇게 옆에 좀 같이 여러분들이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선어 연구회에서 무엇을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창간입니다. 창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선 어학회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잡지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가끔씩 이제 지문에 이제 등장시키거든요. 문제 출제할 때요. 그때 이제 그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와 관련된 단체를 고르는 건데 그때 이제 뭐 조선어 연구회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조선 어학회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잡지라는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와 관련된 단체는요. 조선 연구에도 거기 관련돼 있지만 조선 어학회도 관련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중간에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방해로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조선어학회에 의해서 1932년도에 다시 속간이 됩니다. 속간이라는 거 아시죠? 중단되었다가 다시 발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속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는 조선어 연구회가 창간을 했지만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가 같이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리고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확대 개편한 겁니다. 확대 개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단체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단체인데 확대하고 개편한 겁니다. 거기가 거의 같이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봐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요. 자, 조선어학회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제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펼쳤냐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어에서는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또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한글, 국어를 착 체계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말 큰 사전이란 걸 편찬을 시도합니다. 편찬한 게 아니에요. 편찬을 시도했지만 그 편찬 시도하는 와중에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바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사건, 바로 이 조선 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이 조선 우리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광복 이후에 편찬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지문 문제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였다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분명히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이 조선 어학회 사건, 말 그대로 일본이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금지시켜 버리면서 그 우리말을 제정하는 거에 앞장섰던 이 조선 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요. 거기 관련된 그 많은 회원들을 싹 다 구속시켜 버리고요.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어학회도 1942년에 완전히 와해되기에 이릅니다. 자, 조선 어학회 사건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민족 말살 통치의 어떤 그런 그 일제의 어떤 그런 정책의 어떤 모습의 어떤 하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조선 어학회 사건입니다. 앞서 또 제가 문제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신민회가 와해됐던 그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제의 그 무단 통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요. 나중에 이 유사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충분히 정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 어학회 같은 경우는요.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중급, 고급 막 나오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유형을 살짝 바꿔서요. 자, 그러면은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평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형평운동을 주도한 건요, 이게 조선 형평사입니다.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예,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천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소, 돼지 이제 잡는 도살업자들을 우리가 흔히 백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1894년도 갑오개혁으로 네, 신분제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민등록상에는 예, 백정이라 뭐 천민 이런 표시는 없었지만은 백정이라는 표시를 항상 있었습니다. 직업란에. 그 백정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다 예, 얘네 천민이어서 천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제 강점기가 돼도 그 차별이 여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하니까 이제 1920년대 이제 이 백정들이 네, 그 차별에 항거하기 위해서 자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차별을 받겠는데 자기네 자식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똑같은 차별을 또 계속 받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진주에서 이제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 형평사입니다.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밀립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자, 밀립대학 설립은요, 1920년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어떤 그런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과 민족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교육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립대학 기성회가 만들어지고요, 모금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만은 일제가 이제 결국 방해를 하게 되죠. 방해를 해서 왜냐? 이 고등교육까지는 어느 정도 허락을 할까 말까 하겠는데 이 민족교육은 예,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교육을 시키면 이게 이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예,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무마를 시킵니다. 뭘로 어떻게 무마시킵니까? 예,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자, 경성제국대학이라면 지금은 이제 서울대의 전신이 되겠거든요. 경성제국대학. 근데 그 경성제국대학에서 니네 그래 고등교육 받고 싶으면 거기서 교육 받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그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퍼센테이지의 비율은 거의 많지가 않았다. 뭐 처음에는 조금 뭐 해주는 척했지만 이제 서서히 보면 뭐 10%도 안 되고 5% 미만의 어떤 그런 학생들만 이제 졸업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네, 3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국문연구소를 세워 국어의 이해체계를 확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어학회가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예, 국문연구소입니다. 주식형 선생과 지석형 선생이 중심이 됐던 바로 국문연구소가 되겠죠. 4번은요. 5번 고전 간행 귀중 문서의 보존과 전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거는요, 네, 조선 광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과 최남선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동사 강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목민심서 같은 이런 어떤 민족 고전을 정리한 단체가 바로 조선 광문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기로 또 등장하니까요. 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